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리치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그 2조 3천억 달러 부양책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한 6.4% 정도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리치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직입니다. 지금 카페 회원은 지금 모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나중에 한번 가입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리치가 보는 경제 흐름은 빅리치의 생각이며 모든 투자와 판단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재정 정책이 2조 3천억 달러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예상대로. 근데 2조 3천억 달러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10%도 지금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이 뭐 자기들 돈인 양, 뭐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개미 투자자도 마찬가지죠. 이 돈이 풀리면 연준이 모든 걸 다 해준다. 또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준다. 뭐 또 7월에 또 2차 부양책이 나온댄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참 엄청난 기대감에 지금 흥분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하나하나 이게 우리가 펼쳐보면은 이미 저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미국의 이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 있는데 이미 이 통화정책을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재정정책으로 정책이 넘어갔다. 그래서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바로 2조 3천억 달러가 시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매주 단위로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 재정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갑자기 쏟아져 나온 돈들을 대비해서 연준이 그 대차대조표를 늘리는 부분이 있었죠. 이처럼 연준의 대차 대조표 증가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었고, 우리가 이 연준의 자산은 희한하게 금융위기가 일어나거나 어떤 경제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꾸준히 증가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자산이 줄고 있다가 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됐건 글로벌 증시가 됐건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특히 우리나라는 2018년도 9월까지 급락이 나온 상황이 연출이 됐었었죠. 여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또 하죠. 어쨌든 제가 시간을 제가 유튜브에다 집어넣는 이유는 지금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56분 지금 50초에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계를 여기다 집어넣는 이유는요, 기록 방송으로 남기고 경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여러분하고 보고 있으니까 제가 방송을 해온 과거 방송들도 시계와 이 그 전망 내용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예상도를 그려놓고 보면서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조금 지겨운 예상도나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부터 주식이 상승할 거고, 자, 이때부터 연준의 자산이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상을 하는 사람하고 이미 다 나와가지고 마치 지금 그 전문가들은 이 FRED, 그러니까 FED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뭐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고 전망을 하는데, 이거는 이미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올랐던 상승에 대한 부분을 과연 이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2018년부터 계속 17년, 18년 이제 빠지는 이 부분부터 우리는 예상도를 그리고 9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상승을 하겠다고 보는 사람하고, 그리고 상반기에 하락이 나오고 어떤 상황을 보자 이렇게 이제 한 사람하고 전혀 이 시장을 보는 건 다르겠죠. 여기 빠질 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완전히 방관이었죠. 2018년 여기서도 계속 간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계속 빠지니까 빠진다고로 바꿔가지고 계속 빠지고 9월에도 급등이 나오는 상황을 급락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거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분명 제가 여기서 이 2007년도 8년도 위기에 2009년도에 이런 부양책에 자산이 계속 증가를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나온 거는 여기에요. 어찌됐건 간에 이 과정을 지나면서 뭔가를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연준은 자산을 아주 많이 늘려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니, 너는 왜 여기서 자산을 늘릴 거를 알았느냐? 그리고 이게 나오면 또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냐를 미리 얘기를 해야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의 부양책이 돈을 얼마를 풀어서 이 돈으로 뭘 어떡하고 그리고 뭐 연준이 다 해줄 거야, 뭐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 또 오릅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1년 정도로 한번 나눠서 보죠.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거슬러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서 분명히 이렇게 꺾일 때 시장의 흔들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자, 어느 순간에 이게 꺾이면서 자산이 감소하는 부분이 나올 거다, 이때가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때다 하고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같이 봐왔던 부분이에요. 아마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이제 결과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시겠죠. 아니, 니까지 게 뭔데 여기서 저기 뭐야, 연준이 자산을 늘리고 여기 꺾어지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긴 세월 달러 시스템만 연구하고 연준이 무슨 짓을 하고 왜 주가가 오르고 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런 과정을 왜 반복하는지 꾸준히 봐왔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거는 이제 증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증가하고 줄어드는 부분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이 밸런스 시트, 연준의 자산, 대차대조표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99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이게 증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유튜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잠깐 에디터에서 조정하면 되거든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이 부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 증감 부분이 분명 제가 이렇게 증감이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부분이 나올 거다 그랬더니 다시 또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있지만, 이게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굴곡들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게 전년 대비 증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맥스로 이제 늘려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가 이렇게 줄어들 때, 이게 이제 2009년도거든요. 이럴 때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이 완만했을 때는 이런 우리가 채널로 보면 FM 채널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고 이 일정한 음질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처럼 뭐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이 부분은 정당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대신 마이너스가 거의 안 나타났을 때는 보다 안정적인 시장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17년까지는 우리나라 주식도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자산이 증가했다가 갑자기 이 증감이 줄어들어 버리면 뭔가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물로 봤을 때도 이게 지금 위에서 줄어들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방금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2009년도에 상당히 많이 흔들렸다.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이게 나오는데,
여기 올라간 만큼 내려가서 강하게 이렇게 내려오질 않았으니까 올라간 만큼 이제 이 인사 한번 하러 내려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런 그 강한 요런 모습만 한번 보인다 그러면 시장은 반드시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앞으로 어떤 시장이 흘러나오겠다 하는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가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먼저 보죠. 여기서 10%도 6.4% 계속 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퍼센티지는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10%도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부양책을 한지 벌써 한두 달이 지금 지났는데, 한 달이라고 쳐봅시다. 최소한 한 달이라고 쳐봤는데, 이게 지금 한 달인데도 10%가 됐으면 앞으로 10개월이나 이걸 다 집행을 해야 이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지금 당장 급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분명히 국가에서 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병행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당연히 돈을 얘네들이 푸는데 얘네들은 그냥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정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적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통화정책으로 즉시 처방을 하는 게 나오고요. 그러지 않고 천천히 해도 되는 거면 재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국채 발행을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경기 부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병행이 될 수 없겠죠. 당연히 통화정책하고, 그리고 이 국채를 사주는 주체가 은행을 통해서든 뭘 어때서든 간에 나중에 얘네들이 다 사주더라고. 이게 늘어나는 거 보면은 자산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이 연준의 자산의 대표적인 게 국채하고 MBS 모기지 채권이죠. 이 두 개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잔챙이들이야. 거의 몇 프로도 안 돼.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이런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남았죠. 이런 미국의 연준이 됐건 정부의 정책이 됐건 이런 상황은 글로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러는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제는 미리 예상을 하고 시세의 상승과 하락을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우리는 카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상승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는 우리는 이걸 상승 패턴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락이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우리는 이걸 하락 패턴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락 패턴으로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상승 패턴이 6개월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 부분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걸 하락 패턴이라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주식을 사지, 이 하락 패턴에 나오는 상승 패턴은 일시적으로 바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이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보는 그 주식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보면은요. OCI라는 그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OCI라는 주식은 예전에 그 과거에 동양제철 화학이라는 주식이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대신증권의 HT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로그 차트를 적용해서 봐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로그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700원짜리 주식이 정말 68만 원인가요? 65만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러면 로그 차트로 보냐 하고 해서, 이 로그 차트로 보면 이런 불편한 게 좀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로그 차트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에 반 가격이 재밌게 얼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수익률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더블 먹었으면 여기서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누적이 돼서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쉽게 얘기해서 700원에서 1,400원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두 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0만 원이 딱 가는 두 배 먹는 거 하고 700원에서 1,400원 가는 거하고 같은 크기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점은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 700원에서 자그마치 65만원까지 거의 뭐 70만원이라고 잡으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상승 패턴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이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는 하락 패턴이라고 불러요. 어떤 그 종목이 됐건 어떤 그 업종 섹터가 됐건 분명한 거는, 여기서 이제 태양광이니 뭐니 나오면서 얘가 여기까지 올랐었다는 거,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보면, 지금 SK텔레콤인데 그게 한국이동통신이었거든요. 그게 2, 3만 원짜리가 뭐 4, 500만 원 뭐 이렇게 갈 때, 그때 이제 상승 패턴을 느꼈던 거. 일단 시대적으로 뭔가는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이동통신이라는 모멘텀이 있었고, 휴대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태양광이라는 모멘텀이 있어서 폴리실리콘이라는 한 사업으로 700원짜리가 이 60 뭐 거의 뭐 70만 원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70만 원 정도까지 간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상승은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먹는 가치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 투자는 이 전문 사기꾼들이, 투기꾼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해프닝에 가까운 그 투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얘는 가치 투자보다는 이 성장에 관련된 성장성, 기대감, 이걸로 해서 가는 거지. 사실 태양광이라는 게 지금 뭐 우리 실생활에서 뭐 아주, 지금 요즘에 또 이제 정부가 뭐 그린 뉴딜 정책을 한다고 해서 지금 또다시 부각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친숙한 거는 아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산이나 들판이나 뭐 논이나 밭이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태양광 발전 보면 그렇게 썩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런 거는 지금 뭐 생각하지 못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리고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바꾼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을 훼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풀과 나무들이 자라야 될 자리를 싹 베어버리고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미관도 불편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광이 아주 잘 될 거야, 뭐 풍력발전소가 잘 될 거야 이러지만은, 풍력발전소 옆에 가보시면 상당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해를 그린 사업으로 이게 둔갑시키는 거죠. 정말 어떤 때는 짜증이 나지만서도 뭐 또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번 이제 이걸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런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죠. 상당한 이렇게 굴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자꾸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여기 가면 이제 다 갔어, 왜 전에 고점이니까 꼭지야, 뭐해, 혼자 막 그 뭐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여기서 큰 거래가 터지고 이 거래 이상이 터질 때 이게 시세가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냥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 패턴이 나왔을 때, 야, 너 과거 얘기 안 한다며. 근데 이거는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을 얘기할 때 제가 아주 잘 쓰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꼭지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죠. 왜?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이 빅리치라는 사람은, 자, 여기서부터 이게 빠진다고 예측을 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사지 말라고 이제 하는 예측이, 자, 여기 보시면은, 왜냐면 이 고점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이걸 자꾸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얼마까지는 사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 부분 7만원, 8만원까지는 사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이 사업은 이제 끝나서 여기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45,000원대하고 이 2만원대를 예측을 했다는 걸 보면 조금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카페 그 회원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뭐 거의 2014년 정도부터 했으니까 이거 하고 아모레 퍼스픽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웬만하면 사지 말아라. 이제 막 그때 막 중국 요거 아모레도 한번 보죠. 아모레 퍼스픽이었으니까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자,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때도 제가 2014년, 15년부터 이런 건 사지 말아라. 그리고 25만원까지 일단은 갈 거다. 이제 그랬는데 이게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때 여기였네요. 25만원까지 갈 거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줬거든. 야, 뭐 중국발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만 이렇게 올랐던 화장품주가 정말 이렇게까지 떨어졌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아직까지 이거를 벗기지 못한 하락 패턴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패턴을 먹고 이게 어느 순간에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급상승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상승 패턴의 연장이지, 여기서 올라갔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조정받았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보통은 가치 투자라고 해요. 근데 이 화장품주가 여기서 이렇게 오른 거는 중국 매출에 의한 성장성 기대 때문에 오른 거지, 가치 때문에 오른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성장성이라는 거 뒤에 가치 투자라는 놈이 그거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안 보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은요, 완전 성장성밖에는 없어요. 기대감에 주가는 가는 거지, 같이 정말 먹같이 이렇게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게 발음이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상승 패턴, 하락 패턴은 굉장히 우리들한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달러를 볼 때도 이미 이런 거를 먼저 익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서 상승 패턴, 하락 패턴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맨날 보면은 봉이 어떻고, 기술적으로 어떻고, 이동평균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부터 얘기하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 책을 봐도 가치 투자,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책을 뒤덮고 있지, 성장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시장을 인식하고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상승 패턴 대 하락 패턴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주식의 트렌드가, 이 경기의 트렌드가, 이 업종 섹터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상황이 나올 건지를 우리가 보고, 어떤 기대감에 붐이 일어날 걸 먼저 눈치채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한이 없이 진짜 답답할 뿐이죠. 자, 어제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바이러스 부분 혹시 나중에 나오면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나오네요. 바이러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지금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지는 가운데, 이 바이러스 약이 개발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 빠졌는데, 이걸 우리나라 차트로 한번 보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빠졌는데, 혹시 뭐 코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확산돼서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 쓰면 안 된다 할까봐 제가 바이러스로 표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보세요. 이렇게 왔는데
정말 7회제도 만들어지지 않고 이 경제를 멈췄다가 다시 가동시키니까 기대감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는 사실은 저는 여기를 넘지를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정말 여기까지 넘어서 여기 부분에 이 박스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가 분명한 거는, 옳은 거는 현실적인 게 반영이 된 게 아니라 온통 기대감에 올라간 거죠. 연준이 돈을 풀 거다. 백신이 개발이 될 거다. 치료제가 나올 거다. 이게 만약에 돈 푸는 게 줄어들게 돼버리고 지금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약이 개발이 늦게 되거나 안 돼버리면, 백신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다시 또 내려오는 거죠. 당연히 이게 안 된다면 이걸로 갔잖아요. 이 기대감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위험 고지를 여러 번 했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이제 또 안 믿는 거죠. 이미 이 시장은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자,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빠진다 해도 믿지를 않아요. 이미 시장은 전문가 비전문가 할 거 없이 반으로 나눴어요. 이 반으로 나눈 사람들이 빠질 거다 오를 거다 하고 있는데, 자, 주식을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빠지면은 팔 것 같으세요? 절대 안 팔죠. 물타기 하죠. 그리고 빠진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빠지면은 그거 봐 빠지지 하고 인젠 싸졌어 하고 들어오는 상황이 또 돈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미 냉정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약 나왔어요? 백신 나왔어요? 그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아니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그 영상을 얼마 전에 뜬 거 중에 하나가 파월이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라는 그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지금까지 연준은 시장에 대해서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하면서 이 좀 긍정적인 얘기만 막 내놓다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돼. 위기가 어떠고 좋대. 뭐 민감도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어저께는 그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뭐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대기업 배당이나 은행 배당들 줄인대. 또 이것도. 그리고 3, 4분기도 불확실하대.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은 전망만 내놓고 있고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말 냉정해져 보자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개미들이 잘 될 거야, 연준이 다 해줄 거야, 미국은 무너지지 않아, 다른 나라들도 돈 풀지 않아, 유럽도 돈 풀지 않아,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뭐 나쁜 생각보다는 계속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 주식은 빠진다는 거. 제가 요번에 그 주식 하락이 이 상승이 나올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도망가는 그런 전망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저는 얘기하지만은 다른 전문가하고 달리 미리 경제 전망을 예측하고 하락이 나왔을 때도 저는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지, 제가 정말로 이게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희한한 댓글도 다 달고, 이 경제 전망이라는 게, 자, 달러가 강세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내일 당장 2,000원 가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게, 요번에 이렇게 급격히 빠졌다, 이렇게 급하게 오르니까 빠지는 게 맞고, 빠질 때는 빠지는 게 맞고, 오를 때는 오르는 게 맞다가 정답이지만, 자, 여기서 이만큼 빠질 때도 아마 크기나 이 크기나 뭐 똑같을 거야, 거의. 그쵸? 오히려 이게 더 기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더 길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아주 짧게 하락을 했고, 여기는 아주 길게 2년에 걸쳐서 하락을 했어요, 거의. 응? 근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예상도를 제가 뭐 안 그리고 제 유튜브를 안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예상도를 그려서 이게 나올 거다 그랬는데, 제가 왜 이 올 상반기에 급락이 나올 거냐 그랬냐면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여기 저점만 안 깼으면 상반기에 천천히 가거나 상반기 4월 5월쯤이나 이런 계단식 하락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예상도를 그려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진 부분 때문에 급락이 나올 거다. 왜? 이거를 깨든지 이 근처까지는 왔다 가든지 이런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하는 것도 시나리오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런 건 얘기해봐야 변명이니까 저는 아예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V자가 나온 거는 역사상 없어요. 자, 그럼 야 여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 고점을 넘어가는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여기는 거의 없잖아요. 이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점 전에까지 나오는 게 상당 기간, 그리고 이때도 돈을 상당히 많이 푼 이 통화정책을 했죠. 이때는 재정정책을 안 하고 통화정책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V자가 나온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V자가 나오고 부작용이 나오면 이렇게 오랫동안 또 바닥을 기어버려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상현상이 일어났었죠. 이때 미국도 이렇게 안 된 걸 우리나라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미국이 이런 증상이 나오면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도 있겠네 하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물론 상황에 따라는 다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2008년도에 이렇게 빠지고 나서 정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갔단 말이야. 제 말이 이거 거짓말 같으세요? 한번 보시면은 2008년도에 그 S&P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2007, 8년도에 이거 보세요. 얘네들은 고점을 넘는데 이게 2013년까지 가서도 못 넘어요. 그리고 2015년 정도 여기죠. 그러니까 2014, 5년 정도까지 이게 길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미리 그렇게 가가지고 이거 보세요. 미리 이렇게 가버린 11년에 가버렸다고, 그걸 2011년에. 그러다 보니까 14년, 5년까지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키 맞추기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일부 어제 우리 카페에서 보면 재밌는 좀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카페 보시면 어느 분이 이제 어떤 그 전문가분의 글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지금 우리 카페 회원분들도 지금 여러 글을 이렇게 써주고 댓글도 다셨는데, 자, 이거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자, 벌써 100명이나 15명이나 더 다셨죠. 근데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이제 표명하기는 그러니까 이걸 누르지는 않겠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거든요. 그 전문가들은 항상 어디에 가서 그 월가 뉴스나, 막 외국 유명 전문가들 사이트 가지고 그거, 평해놓은 거 갖다가 그대로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예상은 저는 솔직한 얘기로 하는 거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미 지나가 버린 얘기를 가지고 그거를 논한다는 거는 좀 우스운 일이고, 그걸 갖다가 베껴가지고 마치 자기 거인 양, 연준하고 미국 정부가 돈을 푸니까 마치 자기 거인 양, 그 돈의 흐름은 전혀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과연 증권판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살고 모면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과연 기업이나 심지어 가계부 한번 써봤겠습니까? 자금이라는 거는요, 그리고 한 나라를 운영하고 세계의 통화를 주름잡는 기초 통화를 운영하는 연준의 속내를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미 그런 걸 한번 해보고 돈이 어려워서 어떻게 정말 기업을 하면서 돌려막고 막 이러고 한 사람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게 연준의 전략인데, 그걸 어떻게 한번 생각도 안 해보고
남의 거 그냥 갖다가 뭐 이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더 열심히 해요. 미국 노동부 들어가가지고 자료 찾아내죠. FRB 들어가가지고 채권 발행하는 거, 자금 뭐, 이렇게 집행하는 거 딱 보고 그거 막 정리해서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유튜브로 야, 돈을 얼마 쓰고 뭐 하고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이거 아무래도 거짓말 같다. 뭐 하다. 이런 얘기는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 팩트가 뭐냐면 미리 그걸 할 거를 알고 대응을 하고 시장을 보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역시 내 예상대로 되니까 향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다 하고 장기적인 포석을 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 지금 시장을 보면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때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상승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왜? 여기서 하락 나온다 그러니까 이때 이 기분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 여기서 지금 이 기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상승한다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딱 가서 이 전저점 깨지니까 빠진다 하는데 얘네들이 막 반등 나오니까 또 빠진다. 왜? 그럴 것 같거든. 여기서는 막 이렇게 흔들림이 나와버리면 빠질 것 같거든. 여기서 계속 빠진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간다고 해서 위에 레버리지 사가지고 이게 지금 인버스만 물린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레버리지 사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계속 물려서 가는데 여기서 팔겠냐고요. 이제 2판 4판이다. 안 되면 자식한테 물려준다.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기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빠졌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이것도 다 예상도를 그려드렸고, 이거는 진짜 제가 여러 번 예상도를 올렸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상반기까지 상승 나온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조금 그 약간 실기가 아니라 이제 제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수술하는 바람에 이거를 이제 채팅을 좀 하다가 그 좀 중점적으로 못 해드렸어요, 리딩을. 그러다가 3월 19일 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3월 11일 날 저희 수술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제가 이제 3월 19일 날 1시에서 3시 사이에 이제 변동이 나온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경제 전망이 안 된다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로 여기 지수까지 제가 다 맞추거든요. 여기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날에 207에서 210 사이에서 시작해가지고 100포인트 이상 오를 거다, 뭐 할 거다 하는 것까지 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 작년 1년 동안 손실 본 사람들이 여기서 파생이나 뭐 코스닥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으로 다 복구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매매 관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 몇 포인트 올라간다, 이 정도만 항상 저는 얘기를 하지만, 뭐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하시고, 제가 여기 정도 와서는 야, 현금으로 그냥 우리 저기 하자. 여기쯤에서 현금을 확보하고, 유튜브 보시면 알아요. 현금 확보하자. 그래 놓고 여기쯤 되냐, 250 뭐 5, 6, 7 여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도 된다고 봐도, 250 정도 된다고 봐도, 자, 여기서 이것까지 준비하고 현금 가지고 장난치자 하는 사람하고, 저는 266 정도, 이 정도에서 한번 턴을 하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의심을 못하도록 개미들이, 그러니까 시장은요, 예상은 하되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다르게 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왜냐? 사실 나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가다 조정이 나올지 더 올라갈지는 우리 마음도 아니잖아요. AI 마음이잖아요. 컴퓨터가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걔네들이 계속 사고 들어와. 이거 봐라. 왜? 아니, 얘네들도 어느 정도 뭔가 포지션을 취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뭐 진짜 미친 듯이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분명히 올라가는 쪽으로 포지션을 갖춰 놨는데,
개미들이 계속 밀고 나와. 자, 그 증거가 뭐겠어요? 외국인들은 현물을 무지막지하게 팔았어. 선물을 무지막지하게 샀어. 아니, 내가 선물을 딱 사가지고 있는데 개미들이 막 올려주는 거야. 아니, 이게 파생과 현물인데, 현물은 다 팔고 있는데, 여기 이 정도 와가지고 팔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팔았죠. 팔고 있는데 이놈들이 계속 사주는 거야, 개미들이. 그러면서 무슨 동학개미하고 무슨 독립운동하듯이 이 주식을 사는 거야. 또 이러니까 방송에서 뭐라 그래? 아이고, 주식 사니까 애국자고 뭐 달러 사면 매국노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아니, 투자를 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 그 전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애국자 매국자가 어딨어. 미국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가져오면 그게 애국이지. 달러를 벌어가지고 달러 사가지고 그 차익 먹어가지고 우리나라 구하는 게 애국 아니에요? 아니, 이게 방송인들이나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참 누구를 비난하기도 참 그렇지만은, 저는 경제를 이 분석하고 투자를 그 조언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아니, 달러 사면 매국노고, 그러면 우리 IMF 때 달러 엄청나게 끌어왔으니까 다 매국노겠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나라꼴이 이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걸 또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동학하니까는 무슨 큰일 하는 것 같이, 결국은 동학꾼들 다 당했어요.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당하게, 뭐, 그러지를 바라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게 당하면은, 역시 동학군은 패배하고 말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왜 시장에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변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야, 뭐 너 또 잘났다고 3월 19일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은, 이미 이 반등은 저는 여기가 중점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며 모으며 이런 거 같은 것도 여기에서 끝내고 장난을 해라. 뭐 현금 확보하라고 그랬다고 손가락 빨고 있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한 번 보고 뒤에 무슨 그 큰 거 아는 것처럼 댓글 달지 마시고, 경제 전망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경제라는 게 하루 이틀 보고 하는 거, 내가 요거 맞췄다고 나머지 다 틀리면 나는 틀린 거야. 아니, 내가 요거 맞히고 대박 나서 다 틀렸으면은 좀 뻑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은 개미들이 의심을 하지 못하는 구간까지 왔다.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시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이 어디까지 오르고 내릴 거라를 전망을 하면서 시장을 보는 사람하고 멍하니 보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무조건 외국 그 전문가들의 시황을 보고 와서 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러는 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자,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끝났습니까?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고, 저는 오래전부터 2차 확산이 오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 번 방송도 했고, 우리 이 카페나 이 그 리딩을 하는 방에서도 제가 이미 그거는 코로나는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냉정한 판단은 아직까지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았다. 자, 미국 은행들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이제 전일 미국 증시 하락을 좀 견인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아까 대기업이나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줄이고요. 아무튼 그 3, 4분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은행들이 금융위기 2007, 8년도 금융위기 위기 이후에 뭐 볼커 룰이라든지 뭐 도드 프랭크 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걸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8대 은행들은 1분기하고 2분기 동안에 이제 주식 환매를
이제 중단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7월 달에는 이제 주식 그 환매나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중단하기로 한 게 마무리되니까 이게 이제 또 어떻게 시장에 작용을 할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제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미국의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 뭐 지금 뭐 통계상으로는 뭐 13.3% 정도 실업률하고 그 GDP도 이미 두 자리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그 민감도를 보면은 뭐 여러 얘기가 나오죠. 뭐 U자형 뭐 U자형이 나온다. 지금 이 상황이 나오니까 V자형이 나온다. L자형이 나온다. 뭐 요즘에 이렇게 되는 뭐 나이키형이 나온다. 이런 그 전망은 분분하지만 우리가 팩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코로나나 뭐 이런 거는 지금 해결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 미국의 재정 정책은 지금은 진행 중이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하고 지금 시장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장의 상승 요인을 한번 지금 볼게요.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풍부한 대기자금 유동성이 엄청 많았었죠.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그 예금, 놀고 있는 예금이 1500조 정도가 있다. 가계부채랑 별로 차이가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업부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가계부채보다도 기업부채가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거의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기업부채는 거의 그 신용부채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보시면은 분명한 거는 지금은 어떤 시장의 가치, 자, 내가 돈을 버는데 뭐 1년에 100억을 버는 회사가 이미 얘는 1년에 1조를 버는 회사의 값어치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거는 단순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뭐하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은 돈을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든지 잘 될 거야. 삼성전자도 계속 갈 거야.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죽으면 죽어. 뭐 이러면서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풍부한 유동성보다는 지금 이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더 힘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나 뭐 이런 애들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뭐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왜? 사람들은 있죠. 내가 주식에 대한 그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뉴스만 찾으려고 그러고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뉴스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양분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한 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참고 있는 사람들까지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가 문제죠. 반드시 그때는 AI가 약간은 사는 것 같은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팩트는 그때도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락을 했다가 그 이상이 상승을 해버렸는데 이 경제가 과거보다 좋아졌을 거라는 착각을 갖는 사람이 많지, 좋아질 기대감보다도 지금 더 올라버렸는데 분명한 거는 아마 7월 1일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또 판도라의 상자에서 뭔가를 더 꺼내버린다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7월 초에 변곡일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몰려 있다는 것만 아시고 아마 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의 상승 주체가 항상 보면은 주도 세력인 외국인들이나 뭐 AI나 어쨌든 간에 기관들이나 이런 그 주체가 어디냐는 거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개인들이 주체가 된 이 장세는 저는 지금까지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서 놀아봤지만, 물론 이제 뭐 저도 사업을 하면서 그 IT 사업을 하면서 그 IT 버블도 맞아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이 주체가 된 장세에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IT 버블 때도 끝물에서 정말로 다 물린 사람들은 개미였고, 저 2007년 8년 그 금융위기 때도 이제 주택법을 문제로 금융위기가 일어났었던 때도 가장 피를 본 사람들은 개미였다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자, 이제 이 개인들이 주체가 된 장세, 과연 어디까지 한번 버티나 한번 저는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한국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게 왜 그 시장을 주도를 하느냐? 이미 벌써 저는 이제 대신증권 HTS를 쓰는데요. 자, 12조 2350억. 이미 신용 그 부채로 주식 사는 게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야, 이게 정말로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응? 자, 이런 지금 시장에서 개인이 시장을 주도한다. 그리고 이게 계속 오른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그 증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증시는 지금 이런 모양을 보이고, 제가 가장 이제 좀 중요시한 부분이 이날이 변곡일이었고, 이날이 변곡일이었는데, 이날이었나? 어쨌든 이 변곡일 날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여기서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자꾸 요즘에 뭐 해놓으면 잊어버려요. 자, 글로 남겨놓고 이러지만 지나가면 잊어버려. 왜냐하면 다가오는 변곡일은 알아요. 7월 1일, 7월 6일이야. 여기 지워져 버렸네. 7월 1일, 7월 6일인데 이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는데 이건 이제 안 잊어버리지. 왜? 이날 변곡일이었는데 이날 만들어진 요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고 이거를 못 넘을 거다 그랬는데 여기 터치를 하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약세. 이거를 제가 지금 어제 미국 증시 보고 빠지니까 너 약세라고 그러지? 전혀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박스권 요게 이제 이 무너져 버리면 상당히 이 재밌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한번 보시면 전 지속적으로 이 하루하루도 어떤 목표치를 정해놓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이 달러 인덱스로 봐서도 그러겠지만은 이게 너무 오래된 뭐 2000년도 뭐 이런 거를 보기는 좀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 그 달러, 그러니까 원래는 달러 인덱스가 2014년부터 상승 주기를 탈 거다 하고 지금 요런 상승 주기를 그려놓고 보고 있는데,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죠? 6개월 이상이 상승이 되면 이거는 상승 패턴의 연속이다. 지금 이런 그 원래 여기 이렇게 되는데 오바를 한 거죠. 오바를 하니까 여기 하나 더 그리면 되지. 또 여기서 하나 더 그리면 되지. 이렇게 이런 상승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상승 패턴이 나온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계속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 이후에서는 박스가 나올 거래. 자, 그리고 계속 상승이 나올 거래. 그러면은 하루하루를 끊어 먹으면서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물렸더라도 상승 쪽으로 보고 물타고, 물렸더라도 상승 쪽으로 타고. 제가 여기서도 어떤 상황을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아마 처음부터 보세요. 아마 그러면 작년 8월이나 이럴 때부터 제가 예상도도 그려줘가지고 이 상황을 맞이를 해요. 아니, 세상에 무슨 환율을 예상도를 그려놓고 봐. 그게 맞아? 처음 보는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이럴 수도 있네 그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황도 지금 뭐 하루하루 지금 그걸 보고 있지만 지금 상승 패턴은 깨지지 않았다. 왜?
이미 저점하고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걸 훼손하고 내려오지를 않았는데 무슨 상승 패턴이 깨져요. 자, 여기서도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또 여기까지 왔죠. 또 그 위에 또 나온다니까 이렇게. 이게 상승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올라갈 때 이 미친 듯이 한번 올라가죠. 이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승을 우리는 상승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걸 먹어버리면 짧은 상승 패턴 먹으면은 왜 이런 게 사실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다 오면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와요. 근데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내려가지. 그러면 여기서도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천히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이제 가파르게 내려오려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여기처럼 올라가야 되겠지.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가도 여기밖에는 안 내려와요. 뭔가는 모르겠는데 가파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러가 왜 지금 뭐 강세를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보고, 아까 그 얘기했던 우리 저거를 한번 봅시다. 이 미국 시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메가폰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짧게 그린 메가폰보다는 크게 그린 메가폰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도 제가 방송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S&P 한번 보시죠. 자, 어제 고점을 넘지 못하고 그대로 바로 내려오는 모양. 그리고 나스닥은 이미 전고점을 뚫었지만 이 추세의 상단을 막고 지금 내려오고, 중요한 거는 나스닥은 이게 전고점에서 밀려났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고점이 이거거든요. 이 전고점에서 밀려났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자, 다우도 지금 60선 여기 가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60선 이격 좁히기에 들어갔다는 걸 보면은 상당히 재밌죠. 자,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이 60선 이격 좁히기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안 해드렸네. 어찌됐건 간에 이 이격 좁히기를 하면서 약간은 밑으로 내려가고, 원래는 한 252 정도로 목표치를 잡았는데 255 정도까지 좀 강하게 조금은 더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좀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기는 바람에 아마 255 정도까지로 우리가 목표치를 지금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해외 차트 보시면서 이제 웬만한 건 다 봤는데, 이제 달러 인덱스 보시면 이렇게 미리 그려 놓은 거죠. 우리가 항상 공부하면서 보는 거. 자, 이거 훼손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상승 패턴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웬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온 거는 코로나 때문이었어. 또 코로나가 한번 더 나오면 더 미친 척 하겠지. 그리고 다음 목표치는 105달러, 그 다음 목표치는 108달러, 그 다음에 112달러, 그 다음에 115, 그 다음에 118까지 갈 거야. 이미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103달러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미리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뭐 경제가 예상이 안 된다고? 103달러까지의 목표치를 놓고 보는 사람이 갑자기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예상을 했었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1136원까지 갈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포지션을 개인들이 이 하방으로 취해놨나. 1180원에서 바로 위로 올려버리더라고. 여기가 1150원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여기가 1150원이었어요. 저점 나올 때가. 그러니까 그 강세 나올 때가. 근데 이만큼이 나오는데도 1150원 정도까지 가다가 우리는 바로 올라가 버리더라고. 정말 이게 무서운 거죠. 왜? 그만큼 포지션이 지들이 원하는 쪽이 안 돼 있으면 가지도 않고 가버려요. 그리고 요런 상황 나오니까 저보고 1136원 안 갔다고, 예상 목표치 안 갔다고 좀 뭐라 그런 분들도 있었고. 자, 뭐 그런 거는 좋고. 자, 금을 보시면 이미 변형된 헤드앤숄더 혹은 이런 쌍봉 모양으로 밑으로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금은 절대로 하락 안 한다고요? 정말 재밌는 상황이죠.
응? 제가 우리 카페에다 나 이런 그때 그 좀 며칠 잠깐만요. 요거를 끊고 자 글을 써준 게 있는데 이때 이렇게 보면 이게 언제냐면 2020년 5월 7일 9시 오후 9시 57분에 이제 쓴 글이네요. 자 요걸 이제 보시면은요. 자 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뭐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제가 한 얘기 같은데 자 이게 변곡일 5월 20일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써주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달러 인덱스가 2010년부터 강세 기조를 나왔는데 자 이게 이 주가가 빠진 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주가가 아니다 이거 저거다 금가격이다. 금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 금융위기가 지나고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뭐하고 이제 금밖에 믿을 게 없다고 그래서 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그렇죠. 1800원, 1900원 그 가고 이때가 막 금사라고 난리를 치던 때고 이때는 이제 백금이 훨씬 금보다도 더 비싸가지고 우리 뭐 플래티늄 카드도 나오고 막 이게 골드 카드보다 더 좋게 평가되고 이제 그런 때였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락할 때 또 보면은 요 중국에서 투매로 와르르 국제 금가격 추락도 추락 이런 그 한국일보 2015년 7월 25일에 관련된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그 경제 위기를 그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일부만 이게 제목 타이틀만 저기 해놨지 요거 이제 누르면은 그 기사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면 전혀 그랬었나? 그랬었어.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정말 경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보인다면 금도 상당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금보다도 달러 쪽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고 여러 번 방송도 해드렸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고 상황이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잘못됐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릴 거고 제가 100분의 1 정도만 사놔라 은이나 금이나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방향성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 유가는 뭐 방송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서부터 유가를 적중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도 놀라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뭐 얘기하지만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누구보다 이제 이 왜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라든지 이 부분도 아마 방송 보시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지나간 건 소용이 없고 이 유가는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아마 50달러 위, 뭐 아니면 45달러 위로 올라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사실 여기서 제가 고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제가 그 AI나 이런 부분들 그 주도 세력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고는 있지만요. 뭐 한번 진짜 미친 듯이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장담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 드리는데 여기 이제 뭐 이 기준이 되는 요 박스 있죠. 요 박스권이 무너진다 그러면 아마 유가도 이격 좁히기를 한번 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갑자기 빠지면 뭐 15달러 근처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 코로나나 뭔가 외부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감지를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참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근데 이 팩트는 뭐냐면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나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달러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뭐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물가 하락을 물가가 내려간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이러는데
분명한 거는 그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힘은 들지만 내수 쪽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과거 1980년대 일본이 그 미국하고 보호무역주의에서 환율 전쟁 및 무역 분쟁을 벌리면서 이 일본이 취한 정책도 내수로 돌아서면서 이게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안다 그러면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뭐 일본도 인구가 1억이다 보니까 내수 부양. 지금 중국도 그런 짓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뉴딜 정책이니 뭐니 해가지고 내수 진작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자급자족이 되고 말 그대로 이 그 위안화가 정말 기축통화라 그러고 소비만 뭐 집중적으로 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가능하겠죠. 이미 재밌는 거는 이게 참 미국을 도와주는 건지 날씨를 조작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럽은 가뭄으로 지하수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근데 지금 중국의 남부는 홍수가 막 일어나서 댐이 붕괴되고 말고 하면서 농사는 이미 망쳐버린 지금 상황이라고요. 자, 이제 그 농산물이 모자라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전체 세계 농산물의 3분의 1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희한하죠. 왜 유럽하고 중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미국은 참 농사 잘 지어요. 기계화가 돼가지고 정말 그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든 그 콩이나 옥수수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가지고 뭐 미국 가면은 뭐 산처럼 쌓여있는 노란 산에 뭐 새들이 막 잔뜩 앉아 있는데 그 산이 옥수수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자, 이 세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조금 생각이 드시죠. 뭐 꼭 이게 뭐 조작이다 이런 걸 떠나서 내수 진작 아주 좋죠. 내수 부흥 그 발전을 위해서 뭘 하고 근데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걸 결국은 달러를 주고 식량을 사와야 되고 에너지를 사와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자, 혹자는 야 중동이 이제 그 달러 패권에서 뭐 멀어져 버리면 어떠냐 저쩌냐 하는데 정말 그들이야말로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가 되면은 식량도 살 수 없고 완전히 물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이 엄청난 포석을 잘 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중동 국가들은 왜 같은 종교를 믿고 그러면서도 분쟁의 연속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그 국경 근처에 그 유전이 큰 게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과거부터 언제든지 싸움을 할 수 있는 불씨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분명히 다른 데서도 석유가 많이 나지만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이 두 나라 중에 하나고 이미 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인도하고 지금 중국도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인도하고 국경 분쟁이 일어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그 티벳이나 뭐 신장, 위구르 지역 이 부분이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죠. 중국도 지금 한두 개의 문제가 지금 그 불거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그 시진핑도 아마 약간 이 정치적인 그 안정성의 문제를 받고 있으면은 뭔가 또 일이 한번 터질 수도 있고 지금 홍콩 그 국가보안법이나 이제 이런 게 발효가 되면서 홍콩에 지금 저기 홍콩 달러도 지금 페그제를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아마 변동 환율대로 바꿀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기업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릴 그런 가능성도 생각하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뭐 성공하는 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빅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